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제작론 이한규입니다. 이번 시간엔 제10강 편집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 편집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 고전적 편집 문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연속성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연속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프리미어 프로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이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지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고전적 편집 문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편집이 뭐죠, 여러분? 편집이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화면을 만드는 제작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라서 붙이는 것. 이게 아주 기본적인 편집의 개념이겠죠. 특히 최근 유튜브 등 영상 제작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또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편집이라는 것이 특별히 기술적인 고민이 없이 그냥 단순히 잘라서 붙이는 것이 편집이라는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런 확산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8강에서 저희과 이성민 교수님께서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와 소통이 중요한 영상은 영상 법칙보다는 많은 분량을 만들어내서 그러기 위해서 거친 편집을 이용해서 많은 분량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와 반대급부로 좀 더 고급적인 영상을 추구할 때에는 편집 문법이나 아니면 영상의 퀄리티를 더 신경 쓴다. 즉 최근의 영상 트렌드는 이렇게 양극화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편집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려운 과정, 뭔가 법칙을 지켜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아니라는 것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미디어 영상 학도이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있어 왔던 고전적 편집 원칙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원칙을 알아야 그것의 변용도 가능하고 그것을 생략해서 핵심만 뽑아내는 그런 요즘과 같은 트렌드의 편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고전적 편집 문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전적 편집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전적 편집의 기본 대전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과연 고전적 편집의 기본 대전제 뭘까요? 자,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편집의 대전제인데 제가 적어놨죠? 좋은 편집은 어떤 편집이다? 관객이 편집한 줄 모르고 보는 편집이 좋은 편집이다. 자, 아니 선생님, 편집 문법을 얘기한다고 해놓고선 갑자기 좋은 편집이라는 게 편집된지 모르고 보는 게 좋은 편집이다? 이거 약간 이상한데요? 라고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을 찬찬히 뜯어보면은 이 편집된 영상을 보는 관객이 이게 편집이 된 건지 아닌 건지라는 인식조차도 하지 않고, 즉 어떤 편집의 여부 따위는 인식이 되지 않고 오롯이 그 영상에 몰입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 편집이 바로 좋은 편집이다 라고 하는 매우 역설적인 편집의 기본 대전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편집은 편집된 지 모르고 보는 편집이 가장 좋은 편집이다 라는 얘기는 편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편집을 하는 사람의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의 의식의 흐름에 더 무게중심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일종의 역설이겠죠. 자, 그래서 편집의 어떤 고전적인 문법을 얘기할 때 제가 학생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1강에서 편집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헐리우드에서의 편집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보는,
즉 상업영화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입해서 볼 수 있는 편집의 기술이 점점점 발전되었다. 그리고 그 발전된 기술이 지금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래 영화가 미국 등 유럽 같은 서구에서 발달할 때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영화를 보는, 즉 산업적인 구조에서 영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촬영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이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내고 몰입할 수 있게 그렇게 점점 더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00년대에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편집은 기본적으로 관객을 몰입시키는 편집이 점점 발달하게 됐고, 그것이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고전적 편집 문법의 초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연속성의 원리라는 개념입니다. 이 연속성의 원리를 처음으로 이론화하고 실제로 그 연속성의 원리로 영화를 찍고 편집을 한 최초의 영화로 많은 영화학자들이 데이비드 그리피스 감독의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꼽곤 합니다.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제가 수업 시간에 소개하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학생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 이거를 왜 수업 시간에 추천을 하지? 라고 갸우뚱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는 내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적용된 편집의 기법을 우리 영상학도들이 꼭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봐야 어떤 고전적 편집 문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에서 정립된 연속성의 원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피사체의 연속성, 그리고 관객 인식의 연속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각각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속성의 원리 중에 피사체의 연속성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사체의 연속성이란 피사체의 동작이나 방향을 맞춰야 보는 사람이 나중에 이게 따로 찍어서 편집한 거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한균 씨 다큐멘터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때 보셨던 영상들을 다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처음에 면접 보러 갈 때 골목길에서 나왔죠? 그죠? 그리고 화면에서 봤을 때 화면 먼 쪽에서 화면 가까운 쪽으로 이한균 씨가 걸어오는 것을 뒷걸음질 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한균 씨의 얼굴이 화면 바깥에서 화면 안쪽으로 걸어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발 장면이 커트로 넘어왔을 때 발은 오히려 발 뒤꿈치가 화면 앞쪽으로 있고 화면 앞에서 화면 뒤로 멀리 걸어가는 그런 화면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사람이 풀샷이 나오고 얼굴이 나오고 발이 나온다는 어떤 편집의 흐름상으로는 맞지만 어떤 동작의 방향성, 즉 이한균 씨라는 현재 찍히고 있는 피사체의 연속성에서 봤을 때는 연속성이 맞지 않죠. 그렇죠? 이런 피사체의 연속성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풀샷에서도 화면 바깥에서 화면 앞쪽으로 나오는 것처럼 찍었으면 얼굴도 화면 바깥에서 화면 앞으로 오는 것처럼 찍어야 하고 발도 발 뒤꿈치가 화면 바깥에서 발끝이 발 앞부분이 화면 쪽으로 해서 걸어오는 이렇게 촬영이 되고 편집이 돼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연속적으로 뭔가 피사체가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몰입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편집 기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OUN 방송국을 이한균 씨가 들어올 때 그 유리로 된 자동문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던 게 자동문은 열렸다가 닫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이한균 씨가 들어오는 촬영 따로 안에서 이한균 씨가 들어오는 촬영 따로 해서 편집을 하는 과정이었죠. 그때 자동문이 만일에 바깥에서 찍었을 때는 한참 열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안에서 찍을 때는 갑자기 닫히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편집이 됐다라고 봤을 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뭐야? 문이 열리다가 갑자기 닫히네? 이런 식의 피사체의 연속성이 깨지는 순간 보는 사람 입장에선 몰입이 되지 않고 뭐야 따로 찍었나? 이렇게 몰입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관객, 뭐 시청자라고 할 수도 있고 관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보는 시청자, 관객이 뭔가 영상에 몰입하게 만들려면 편집 과정에서 그런 움직이는 것의 움직임의 연속성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편집을 해야 보는 사람이 몰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으로 180도 규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사체의 연속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180도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 180도 규칙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뭐 180도 원칙이라고도 하고 180도 규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과연 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도 규칙이란 두 개의 피사체가 있고 그것을 촬영하는 경우 그 두 개의 피사체를 잇는 가상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선을 긋는 겁니다. 가정을 하고 카메라는 촬영할 때 그 두 피사체 사이에 있는 가상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칙입니다. 편집도 넘어가서 찍은 샷을 편집했을 때 관객의 인식이 무너진다. 관객의 몰입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80도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규칙은 샷과 샷이 연결될 때 관객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공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공간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공간의 이미지가 이 가상선을 넘어가 버림으로써 이미지가 깨져버리게 되고 화면의 일관성도 없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이 촬영 규칙은 편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상선을 카메라가 넘나들면, 즉 가상선을 넘나들면서 촬영을 하면, 그리고 촬영된 영상을 편집을 하면 보는 시청자가 머릿속으로 구축하고 있던 어떤 공간 감각,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두 개의 피사체를 촬영할 때에는 첫 장면의 설정샷 기억나시죠? 설정샷을 찍고 나면 그 설정샷의 기준에서 가상선이 생긴 그 선을 넘어가서 촬영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원칙은 다 깨지라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있지만 일단은 원칙부터 공부하고 그 변칙에 대해서는 뒤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한균 씨, 이나영 씨 카페에서 대화하던 거 기억나시나요? 물론 이런 원형 테이블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따가 영상으로 더 자세히 공부할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미지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한균 씨랑 이나영 씨랑 이렇게 마주보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둘 사이에 두 피사체죠. 두 피사체 사이에 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런 가상선이 생기죠. 물론 실제로 이런 선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상선이 생겼을 때 카메라는 지금 보시면 이 선을 넘지 않게 촬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가상선을 넘지 않게 촬영을 해야, 그리고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편집을 해야 보는 시청자가, 관객이 공간적인 헷갈림이 없이 방향성을 일관해서 영상에 몰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180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180도 법칙 실제로 영상을 보면서 얘기할 텐데요. 영상 보기 전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것은 제가 좀 조악하지만 뭐 이렇게 아름답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해하기에는 좋으실 것 같아서 일부러 약간 좀 단순화해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자, 보시면 위에 3칸, 밑에 3칸이 세트입니다. 자, 파란색 동그라미는 이한균 씨, 노란색 동그라미는 이나영 씨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 빨간색 삼각형은 뭘까요? 빨간색 삼각형 뭘까요? 네, 카메라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3칸은 180도 법칙을 지킨 상태에서 촬영을 한 것인데요. 자, 보시면 자, 빨간색 삼각형의
자, 보이시나요? 첫 번째 칸의 빨간색 삼각형의 왼쪽 거. 왼쪽 카메라가 만일에 이한균 씨를 찍었다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이 네모난 파란색 얼굴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학적으로 좀 이해는 가시죠? 저 뾰족한 게 코입니다. 놀랍게도. 자, 그래서 이한균 씨는 저렇게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촬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삼각형의 오른쪽에 있는 거. 그쵸? 로 이나영 씨를 촬영하면 이나영 씨는 저렇게 왼쪽을 보는 것처럼 촬영이 됩니다. 즉, 이렇게 180도 가상선을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 영상 원본 자체가 둘 사이가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는, 원래 둘이 마주보고 대화하잖아요. 원래 마주보고 대화하는 이런 영상이 구현이 돼서 이 구현된 영상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 둘이 대화하는구나 하고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세 칸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밑에 있는 세 칸을 보면 카메라가 난데없이 저 가상선을 넘어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빨간색 카메라는 이한균 씨를 찍었을 때 오른쪽을 보고 있는, 이한균 씨가 오른쪽을 보고 있는 영상이 나오죠. 그러면 응당 둘이 마주보고 대화하니까 이나영 씨도 이한균 씨를 바라보는 왼쪽을 바라보는 샷이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가상선을 넘어가서 촬영을 해버리면 자, 어떻게 나오죠? 노란색 얼굴이 이나영 씨 얼굴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나영 씨도 오른쪽을 보고 얘기하게 됩니다. 즉, 둘이 대화를 하는데 둘이 같은 방향을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보는 관객, 시청자 입장에서 뭐야? 왜 둘이 마주보고 얘기를 안 하지? 라고 하면서 이거 편집됐구나. 이상하다. 하면서 어떤 좋은 편집의 법칙에서 깨져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80도 원칙은 이렇게 관객들의 몰입을 유도하기 위한 영상 촬영과 편집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법칙이 존재하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배우셨죠?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거.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다양하게 찍어야 된다. 현장에서 찍기로 하고 못 찍을 수도 있다. 못 찍기로 한 거 찍을 수도 있다. 제가 굉장히 앞에 수업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의 장르적 특성상 촬영을 하다 보면 통제되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어쩔 수 없이 가상선을 넘나들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냥 편집 못하네 라고 손을 놔야 될까요? 아니면 할 수 없이 그냥 편집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게 해야겠네 라고 해야 될까요? 안 되죠. 안 될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180도 법칙을 깨뜨리고 촬영을 했을 때 이것을 편집으로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도 법칙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변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때는 시청자가 지금 보면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 공간의 이의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샷을 사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예 클로즈업을 중간에 넣어서 카메라가 넘어갔어? 선 넘어갔어? 라는 것을 까먹게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둘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멀리서 찍는다든지 다른 오브제를 이용해서 찍는다든지 해서 둘 사이의 공간 배치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인식하게 둘 사이의 위치가 저랬었나? 라고 다시 세팅돼서 볼 수 있게 해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몰입도가 유지된 채로 계속해서 영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으로만 드리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서 보면 카메라가 어떻죠? 유리창 등 분위기 전환이 가능한 오브제를 걸쳐서 이 둘을 찍게 되면 지금 카메라 앞에 세대에 있는 것이 선을 넘어가서 찍는 거지만 이것이 어색하지 않게 찍힐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테이블 주목해 보시겠어요? 테이블 주목해 보시면 이한균 씨 찻잔을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렇게 찻잔을 클로즈업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상선을 넘어가면 보는 사람의 몰입을 떨어뜨리지 않게 그렇게 영상을 표현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일단 먼저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면서 실제로 180도 법칙이 어떤 식으로 지켜지고 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변칙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이 180도 법칙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칙을 그대로 준수한 편집. 이렇게 투샷이 나오고요. 이나영 씨 얼굴이 나오고 마주보고 있는 나는 이한균 씨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취직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 위치는 어땠는지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의 설정샷을 찍고 있죠. 자, 이랬을 때, 자, 여러분, 제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시죠? 이렇게 카메라가 둘 사이를 이렇게 찍으면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가상선이 생기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둘 사이의 가상선, 좀 큰 화면으로 볼까요? 둘 사이에 이런 가상선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고 카메라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은 카메라는 이 둘 사이를 연결한 가상선을 넘어가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 몰입을 방해하는 편집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카메라가 이 둘 사이를 가상으로 연결한 선 이쪽에서, 안쪽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샷이 이렇게 카메라가 둘 사이의 가상선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쪽 선 안쪽에서, 화면에서 봤을 때 선 안쪽에서 이렇게 이나영 씨를 촬영을 하는 것이죠. 아까 빨간색 삼각형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나영 씨를 촬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이렇게 카메라는 역시 둘 사이를 연결하는 가상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풀샷을 찍고 설정샷을 찍고 이나영 씨를 여기서 찍고 그 다음에 이한균 씨를 여기서 찍는, 그래서 이렇게 샷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다시 앞에서 보시면 둘이 이렇게 있고 대화하는 것이 이나영 씨가 있고 화면 오른쪽을 보는 이한균 씨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둘이 대화하는 영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메라의 위치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180도의 가상선을 넘어가지 않게 여기서 촬영했고 그 다음 샷은 자연스럽게 찍기 위해서 이나영 씨를 찍고 카메라를 돌려서 이한균 씨를 찍고, 자, 이렇게 찍었던 것이죠. 자, 근데 만일에 180도 법칙을 어기면 편집 영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설정샷 같죠? 이나영 씨가 왼쪽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죠? 아,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다시 볼까요? 이나영 씨가 왼쪽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 진짜로. 이한균 씨도 똑같은 방향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딱 봐도 둘이 대화하는데 왜 같은 데를 보고 얘기하지?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180도 법칙을 어긴 편집인데요. 어떻게 촬영된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엔 똑같이 설정샷을 이렇게 화면 안쪽에서 찍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피사체, 두 피사체 사이에 이런 가상선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나영 씨는 이 가상선의 안쪽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는데, 아, 진짜로. 자, 보시면 카메라가 어떻게 됐죠? 둘 사이의 가상선을 넘어와서 선의 반대편에서 이한균 씨를 촬영하고 있죠. 이렇게 180도 가상선을 넘으면 둘이 같은 곳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어색한 영상이 생긴다. 이 얘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카메라의 위치와 카메라가 위치한 샷에서 어떻게 어색함이 있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나영 씨가 왼쪽을 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넘어가는 순간 아, 진짜로. 이한균 씨도 같은 데를 보고 있는 이런 어색함. 이러면 보는 관객들이 갑자기 인식적으로 깨는 거죠. 그렇죠? 저희 뭐 속된 말로 깬다 그러죠. 그래서 자, 그러면
180도 법칙을 깨기 위한 트릭,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설명을 드렸죠. 설정샷을 재설정하거나 클로즈업을 찍거나 그 두 가지를 지금부터 영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정샷 재설정은 그냥 둘 사이의 180도 가상선을 다시 재설정하는 것이죠. 예,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샷이 있죠. 이나영 씨가 왼쪽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풀 오브제를 걸고 찍은 다음에 아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꼭 좀. 자, 어색하지 않죠? 이 어색하지 않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이죠? 이 사이에 있는 어떤 다른 둘 사이의 가상선을 재설정하는 어떤 그런 설정샷을 주었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아 진짜로. 이항윤 씨의 샷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꼭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설정샷을 재설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자, 여기서 찍고 이나영 씨가 왼쪽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죠. 일단 그 남편이 설가지고 난리야. 자, 둘 사이를 재설정하고 아 진짜로. 이렇게 붙이면 둘이 꼭 좀. 마주보고 있는 이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고, 이렇게 설정샷을 찍는 방법, 제가 아까 뭐 창문을 이용한다든지 오브제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설정샷을 재설정하면 180도 법칙을 깨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장면 보여드립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을 깨기 위한 변칙으로는 클로즈업으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지라는 공간적인 인식 자체를 깨뜨려버리는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잘 다닌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나오고 연봉도 연봉이고. 역시 이나영 씨 왼쪽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설가지고 난리야. 이항균 씨가 차를 마시는 클로즈업을 주면 아 진짜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그렇죠? 같은 곳을 보고 있지만 이 클로즈업이 있기 때문에 공간의 인식이 순간적으로, 관객들의 공간의 인식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진짜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아이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닌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연봉도 연봉이고. 마주보는 대화, 일단 그 남편이 설가지고 난리야. 클로즈업을 한번 주고 나서 가상선을 넘어갑니다. 아 진짜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어색하지 않죠? 꼭 좀. 그래서 이렇게 클로즈업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이렇게 어떤 피사체의 움직임, 피사체의 연속성의 원칙에 있어서 180도 법칙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웠고요. 이 180도 법칙은 다큐멘터리 촬영 현장에서 굉장히 준수될 수밖에 없지만 또 말씀드린 대로 깨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상황들을 다양한 샷으로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 선을 안 넘어가려고 막 애를 쓰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렇게 촬영이 된 것을 어떤 식으로 편집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두 가지, 설정샷을 재설정하거나 아니면 클로즈업을 주어서 기본적으로 보는 시청자의 공간 인식을 재세팅한 다음에 편집을 하면 180도 법칙을 변칙적으로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연속성의 원리 두 번째 원칙인 관객 인식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관객 인식의 연속성입니다. 사실 이 관객 인식의 연속성이라고 따로 떼서 얘기했지만 이 인식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배운 피사체 연속성, 피사체의 움직임이나 피사체 방향의 연속성, 그게 피사체 연속성이었죠. 방금 배운 이 피사체의 연속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연속성의 원리라는 개념이 있을 때 피사체의 연속성, 그 다음에 관객 인식의 연속성 이렇게 따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엄밀히 따지면 관객 인식의 연속성 안에 피사체의 연속성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죠. 자, 왜냐하면 피사체의 연속성을 지키는 이유 자체가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방향이 이상하다, 동작이 이상하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한 편집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막습니까? 이상하다를 막는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바로 관객 인식의 연속성을 지켜준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관객 인식의 연속성은 피사체의 연속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관객 인식의 연속성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관객의 의식의 흐름대로 편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관객이, 시청자가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영상에 내가 그 상황에,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극도의 몰입감을 주는 편집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만 관객이, 시청자가 만일 그 촬영 장소에 있었다면 어떤 의식의 흐름대로 피사체들을 볼까를 고민하면서 편집하는 것이 바로 관객 인식의 연속성을 고려한 편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한균 씨의 버스 정류장 씬,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면서 막 연습도 하고 언제 버스 오나 보기도 하고 이랬던 그 씬 기억나시죠? 그 씬을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씬을 편집을 할 때 정말 좋은, 즉 관객 인식의 연속성을 지키는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시청자가 진짜로 그 버스 정류장 옆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일에 옆에 있다면 그 장면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장면부터 어떻게 볼까를 고민하면서 편집을 하면 몰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떨까요? 한번 저랑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 시청자한테 자, 여기가 버스 정류장입니다 라는 걸 알려드려야겠죠. 자, 그게 뭐죠? 설정샷.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한균 씨가 벤치에 덩그러니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그 설정샷. 그러면 정류장도 나오고 이한균 씨가 기다리는 것도 나오면서 면접장 가려고 저렇게 앉아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구나 라는 것이 나왔죠? 자,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뭐 보고 싶죠? 여러분이 시청자이시면 뭐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기 앉아서 기다리면서 뭐 하지? 가 아닐까요? 그래서 주인공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 거. 앉아서 뭐 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죠. 예상 면접, 질문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고 있죠. 그러는 동안 또 어떻죠? 공부는 공부대로 하는데 이게 계속 긴장감이 올라가니까 너무 긴장을 하고 실제로 시청자가 본다고 생각했을 때 다리를 떠네, 막 손을 막 이렇게 부비네 를 보면서 긴장하고 있구나 를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가 자, 근데 버스는 왜 안 타지? 버스는 언제 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한균 씨가 고개를 돌려서 버스 노선표를 보죠. 곧 오겠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결국 기다리던 버스가 오고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간다. 어떤 이 인식의 흐름이죠. 그러면 이 시청자가 생각하는 이 인식의 흐름대로 편집이 이루어지면 보는 시청자는 이게 편집된 영상이야가 아니라 마치 내가 거기 있어서 그 옆에서 긴장하고 있는 수험생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그 느낌이 바로 뭐죠? 영상이 주는 몰입감인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관객 인식의 연속성을 감안한 편집은 관객에게 몰입감을 준다는 저희 그 고전적 편집 문법의 기본 전제에 가장 부합하는 편집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객, 시청자의 인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대로 편집을 한다는 것은 이 과정 자체가 샷의 사이즈, 앵글 또 자연스럽게 결정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처음에 버스 정류장에서 이한균 씨가 앉아 있는 걸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죠? 이렇게 가까이 클로즈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멀리, 버스 정류장, 앉아서 기다리는구나. 이렇게 보려면 설정샷이죠. 여러분, 설정샷은 뭐죠? 저희 다 배웠습니다. 롱샷. 조금 더 멀리서 찍으면 익스트림 롱샷. 기억이 처음 들으시나요? 그럼 곤란한데요. 그러신 분들은 이 강의가 끝나고 얼른 복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설정샷, 즉 시청자가 몰입을 하기 위해서 저기 앉아있구나 라는 설정을 주기 위해서 벌써 사이즈와 앵글도 다 결정이 되고요. 자, 저 버스 정류장 안에 주인공이 앉아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의식이 흐르게 되면 그 흐른 의식대로 그대로 뭐 하는지 궁금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죠? 대충 보게 되나요? 자세히 보게 되나요? 자세히 보게 되죠? 그러면 자세히 영상으로 보여주죠. 어떤 샷으로 자세히? 그렇죠. 클로즈업으로 자세히. 이런 식으로. 즉, 관객 인식의 연속성으로 편집을 한다는 얘기는 그 편집을 위해서 이미 촬영할 때 그 샷의 사이즈 및 앵글도 매우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미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번 강의부터 14강까지 이러한 연속성의 원리에 입각한 편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함께 고민해 볼 거고요. 그 방법들을 내용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테크닉적으로, 기술적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때가 왔죠? 편집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촬영, 편집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제 그럼 프리미어 프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리미어 프로가 과연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프리미어 프로가 뭔지 저와 함께 이렇게 강의식으로 이론적으로 먼저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이 강의가 끝나면 실제로 여러분들도 컴퓨터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해서 함께 보는 식으로 그렇게 강의 방식을 흐름대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